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노입니다. 3월 네 번째 주에 한국 영화 3파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생각지도 못한 3파전이에요. 세 영화가 동시에 개봉했습니다. 돈, 우상, 악질경찰. 이렇게 세 영화가 하루에 개봉하는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재밌는 일이 벌어진 이유는 역시 캡틴 마블 때문입니다. 네, 캡틴 마블 피하느라 이런 일이 벌어졌죠.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합니다. 근데 뭐 결과를 열어보니까 캡틴 마블 한 1000만 정도 할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아예 평정을 해버리겠죠. 네, 그 주, 그 다음 주까지 뭐 어떤 영화도 감히 대적하지 못할 겁니다. 어쨌든 이번 3파전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캡틴 마블이 있었고요. 그래서 개봉 시기를 하루를 당기네 만에 막 영화들이 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진검승부를 하게 됐습니다. 영화들을 보고 나서 느끼는 거는 이제 이 영화들 중에서 아주 잘 만든 영화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좀 서로 약점이 있는, 그러면서도 좀 애매한 영화 3인방이다. 한국 영화 애매한 3파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돈, 우상, 악질경찰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라이너의 닭가는 후기는 여러분 리뷰가 아닙니다. 이건 리뷰가 아니고 스포일러가 없어요. 스포일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영화에 대한 제가 드리는 정보와 저의 간단한 감상 그리고 인상, 요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는 일부 영화는 시사회로 봤고 일부 영화는 오늘 봤는데, 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라는 영화. 돈이라는 영화는 일단 우선 떠오르는 게,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는 얼마 전에 있었던 국가보도의 날, 네,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가보도의 날보다는 훨씬 더 쉬운 영화죠. 왜냐면 국가보도의 날 같은 경우는 IMF라는 외환위기 사태가 왜 발생했는가, 그거를 탐구하는 일종의 재난영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영화는 철저한 범죄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그리고 다루기 쉬운 소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류준열의 연기가 볼만하고, 그리고 유지태가 정말 멋진 악역으로 나옵니다. 요즘 들어서 배우 유지태 씨가 굉장히 흑막 혹은 악당 이런 역할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유지태 씨의 연기가 정말 좋았다, 그리고 아주 멋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돈이라는 영화는 일단 보는 데 있어서 두 영화와 아주 다릅니다. 악질경찰이나 우상 같은 경우는 범죄를 다루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소 폭력성과 잔인함이 보이는데, 우상은 그런 건 잘 안 보이죠. 물론 이제 범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지만, 그게 이제 잔인하거나 혹은 뭐 강한 묘사 이런 것들이 드러나진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락적으로 재미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흥행하기 좋은 영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돈이 가장 흥행하기 쉬운 영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다른 오락 영화들과 다르게 이러한 종류의 범죄를 다룬 오락 영화들이 몇 개 있었는데, 돈은 그 중에서 완성도는 꽤 있는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오락 영화예요. 뭔가 이 영화를 통해서 경제 문제라든지 혹은 뭐 증권 시장에 대한 대단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인간의 흥함 그리고 망함을 다루고 있는, 그리고 범죄의 어떤 진실과 심리 게임, 이런 걸 좀 다루고 있다는 부분에서 잘 빠진 영화다. 크게 흠잡을 만한 데는 없고, 마지막에 이제 연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중간중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 이런 부분들은 좀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는 영화인데, 제가 볼 때는 평작 정도 수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돈은 잘 빠진 오락영화, 범죄영화, 그리고 적당히 재미있는 영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상인데요. 일단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영화이기도 해요. 어려운 영화로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상은 굉장히 좋은 영화인 척을 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수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되게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평범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
그 영화를 만들어내는 템포, 그리고 그 영화에 뿌리고 있는 메타포들, 이런 것들이 꽤 상징적이고 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지루하다고 느낄 만한 순간들이 아주 많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흥행은 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돈과 우상,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제가 볼 땐 우상이 조금 더 잘 만든 영화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우상은 연기가 참 좋았다. 특히 이제 저는 한석규라는 배우가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석규가 맡은 구명회라는 인물이 정말 좀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입니다. 정말 제가 보는 내내 감탄을 한, 정말 한석규 배우가 나오는 모든 장면에서 좀 많이 놀랐던, 제가 지금까지 봤던, 물론 제가 본 영화가 많지 않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연기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설경구 배우가 나와서 보여준 쇼트들 중에서 아주 전반부에 나오는 한 장면에서 순간적으로 정말 그 감정이 확 오더라고요. 너무 울컥해서 시작부터 좀 울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우희 대단했고요. 정말 강렬한 연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소 난해하다라는 거,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 그리고 선과 악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 캐릭터들의 선택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두 영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영화가 드러내려고 하는 주제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거는 선명합니다. 하지만 그 선명한 결말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들이 그렇게 큰 설득력이라든지 납득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멍하니 보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잔인해요. 행위가 잔인하다기보다는 잔인한 장면이 좀 있는 그런 편이에요.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작품입니다. 또 러닝타임이 긴데 이제 2시간이 좀 넘죠. 2시간 14분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러닝타임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거의 한 3시간, 4시간처럼 느끼게 될 정도로 좀 템포가 많이 늦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잘 만들었냐라고 말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매모호 3파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류의 아주 진지하고 무거운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상이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전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우상은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악질경찰입니다. 악질경찰은 좀 짧게 해야겠죠. 왜냐면 제가 인터뷰도 했고 소개 영상도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봉을 했으니까 그냥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악질경찰은 세월호 문제예요. 세월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영화가 세월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관객들이 보기에,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영화는 결판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완성도 역시 세월호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세월호 영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장면들, 좋은 요소들은 따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 영상에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자면 역시 세월호 부분,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 리뷰를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크게 비판할 영화는 역시 악질경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돈과 우상은 서로 완전 다른 장르, 그리고 다른 분위기지만 두 작품 모두 그렇게 비판할 부분들은 꽤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문제작이죠. 네. 악질경찰이 이 셋 중에서는 제일 눈에 띄는 문제작이에요. 가장 큰 논쟁을 만들어내는 것은 역시 악질경찰인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실 분들을 위해서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세월호 이야기는 이제 지금 보니까 언론에서 다 세월호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 세월호가 나온다는 것은 스포일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잔인한 영화는 아니에요. 폭력적이거나 욕설이 나오는 부분이 많은 거지 고어한 장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약간 우상과는 좀 다르죠? 우상은 좀 더 폭력적이고 좀 더 잔인한 묘사들이 좀 많고요.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어요. 악질경찰은 어떤 의미에선 정말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쉽지 않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제가 포스터를 돈도 가져왔어야 되는데 돈을 안 갖고 왔어요. 네, 아무튼 돈과 악질경찰, 우상 이렇게 세 작품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정보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볍게 웃고 싶다. 즐기는 쉽고 가벼운 영화라면 돈. 그리고 세모로를 대체 어떻게 다뤘는지 궁금하다면 악질경찰. 악질경찰은 좀 웃기는 부분도 많고 눈물 나는 부분도 많은 그런 전형적인 범죄 영화예요. 그리고 조금 진중한, 좀 더 진중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면 우상.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갈 때 뭘 볼까라는 재미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향과 취향에 맞게 영화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리뷰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돈도 리뷰하고 우상도 리뷰하고 악질경찰도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리뷰 올라가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편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참. 새 영화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안마의자 PPL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 영화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안마의자입니다. 나올 때마다 시선을 강탈하고 있어요. 돈에서는 슬쩍 지나가는 정도고 우상과 악질경찰에서는 등장인물이 직접 안마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상이 가장 길게 안마의자를 이용하고 악질경찰이 가장 민망하게 안마의자를 이용합니다. 안마의자의 특성상 어떤 방식으로든 영화에 나오기만 하면 시선을 빼앗으니 큰일입니다. 안마의자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은 한국 영화의 난제입니다. 이 숙제 푸느라 머리를 싸맬 감독님들이 떠오르네요. 대사 전달은 자주 나오는 이슈입니다. 돈과 악질경찰, 우상. 저는 모두 대사가 아주 잘 들렸습니다. 아마 영화관이 조용했고 시사회였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귀가 좋은 편인가 봅니다. 악질경찰에서는 대사 하나 정도가 안 들렸습니다. 우상은 아슬아슬하지만 들리기는 했는데 작품 성격상 연변 방언을 비롯 지역 방언들이 다채롭게 나와서 대사를 알아듣기 힘들다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더군요. 그럼 이번엔 진짜 물러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